난기류를 만난 싱가포르 항공 여객기가 비상 착륙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상공에서 5분 만에 급하강한 건데 기내가 심하게 흔들려서 승객 1명이 숨지고 수십 명이 다쳤습니다. 그 누구도 예측하지 못하는 난기류의 피해를 줄이려면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잘 지켜야겠습니다. 자세한 내용 김인규 한국항공대 비행교육원 원장과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먼저 사고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 방콕에 비상 착륙을 한 여객기 외부에는 별다른 사고 흔적이 보이지 않았지만 기내 사진을 보니까 완전히 아수라장이더라고요. 네. 어떤 상황으로 보이십니까? 그림만으로 봐서는 이미 뉴스를 접했으니까 예기치 않은 난기류에 접한 걸로 보여지고요. 예. 매우 심각한 수준의 난기류라고 판단이 됩니다. 예, 심각한 수준의 난기류다. 네. 자, 이 사고가요, 아침 식사 도중에 일어나서 그래서 갑자기 일어나서 피해가 더 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보통 기내에서 식사를 할 때에는 안전벨트를 잘 착용하지는 않죠? 저 같은 경우는 습관적으로 항상 앉아 있으면은 좌석 벨트를 매는데요. 예, 또 기장이셨어요. 네, 예. 제가 여행하거나 이렇게 보면은 대부분의 특히 식사할 때는 좀 소홀한 면이 있는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식사할 때는 안전벨트를 보통은 착용하지 않는다. 네, 좀 불편하거나 예. 하니까 보통은 안 하는 경우가 조금 예. 다른 때보다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좀 더 피해가 크지 않았나. 이번에 그런 게 또 주 영향 중에 하나가 그렇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사고 당시 상황으로 좀 돌아가 보겠습니다. 이 비행기가 런던에서 이륙한 지 약 11시간이 지난 상태였고요. 고도 11,300m의 미얀마 인근 안다만의 상공을 날고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5분 만에 9,400m까지 급강하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5분 만에 거의 2,000m 가까이 떨어진 건데 우리가 비행기를 탈 때 보통 난기류 안내방송 이런 거 많이 나오면서 비행기가 흔들리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뚝 떨어지지는 않잖아요. 네. 근데 얼마나 난기류가 심했던 겁니까? 사실은 5분 만에 한 6,000피트를 강화한 건데요. 예. 그러면은 그 수치만으로 보면 그렇게 급강하라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그러니까 5분이라는 시간이 생각보다 상당히 길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보통 난기류라고 해서 급하게 이렇게 이런 이 시비어한 상황에 들어간다 그러면은 이게 불과 수초 안에 벌어지는 상황이지. 네. 3분이나 5분 이렇게 천천히 내려가는 건 저희가 이제 강하라고 하죠. 예. 그러니까 전체 시간이 걸린 게 6,000피트 내려가는데 5분이 소요된 거지. 실제로 이러한 상황이 생겼을 때의 조우한 시간은 아마 몇 초 이내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면 이 난기류가 보통의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비행기를 타고 갈 때 난기류 때문에 좀 비행기가 흔들리는 경우는 있잖아요. 근데 네. 이렇게 좀 피해가 컸던 거는 난기류가 어떤 상황이었길래 이렇게 된 겁니까? 난기류를 저희가 볼 때 이제 두 가지로 봐야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터뷸런스로 영어로 예. 보통 하는데, 그러니까 웻 터뷸런스가 있고 드라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웻 터뷸런스는 저희가 이제 눈으로 볼 수 있는 구름같이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눈으로 보고 피해할 수가 있는데 예. 지금 이런 상황 같은 경우는 이제 드라이 터뷸런스라 해서 이제 이런 거를 저희가 이제 보통 청천 난기류, 클리어의 터뷸런스라고 합니다. CAT. 청천 난기류. 예, 그래서 CAT라고 하는데 이런 경우는 아무런 어떤 예보라든가 그다음에 조종사가 보는 그 레이더 상에도 잘 안 나타나기 때문에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지금 비행하면서는 가장 조금 그 위해 요소 중에 하나로 그렇게 꼽을 수 있는 사안이라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청천 난기류의 경우에는 조종사가 비행을 할 때 육안으로 보기에 어떤 상황인지 아예 인식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예, 인지가 안 되죠. 보통은 저희가 기상이 나쁘거나 예보가 돼 있으면 그 지역을 지날 때 미리 주의를 하거나 아니면은 공중에서 기류 변화에 따라서 레이더를 보고서 모니터를 하면서 저희가 피해가거나 하는데 네. 이런 청천 난기류의 특징은 그런 어떤 식별할 수 있는 어떤 아무런 예보될 수 있는 어떤 그런 뭐랄까요 인지가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없다 하는 게 가장 위험한 요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청천 난기류는 왜 생기는 겁니까? 그거는 사실은 기상현상의 하나이기 때문에 왜 생긴다고 보기보다는 예를 들면 제트스트림이라든가 아니면은 산악파 영향이라든가 요즘 기상현상의 하나이기 때문에 딱히 뭐 때문에 생긴다 하고 딱
집어서 얘기하기는 뭐한데 보통 여기 나오는 것처럼 예. 뭐 제트류라든가 산악파의 영향으로 많이 생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조종사는 물론이고 이렇게 청선 난기류의 경우에는 기상학자들도 참 예측하기가 어렵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난기류로 인한 사고가 사전에 아무런 경고도 없이 발생하는 경우가 꽤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번 사고로 승객 한 명이 숨졌습니다. 난기류로 비행기 탑승객이 숨지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고 하는데 또 이 사망자가 사고 당시에 안전벨트도 착용하고 있었다고 하거든요. 네. 사망 원인이 뭐였을까요? 뭐 확실한 원인은 뭐 사실은 병원에서 이제 부검을 해봐야 알겠지만 지금 난기류 조호에서 직접적으로 어떤 충돌에 의해서 사망했다기보다는 이분이 이제 기저질환으로 심장병을 앓고 있기 때문에 좌석 벨트까지 메고 있었다면 어떤 그 급강하에 따른 어떤 충격에 의해서 쇼크가 오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정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네. 기저질환이 있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문제가요. 지구 온난화로 이런 난기류가 점점 잦아질 거다 이런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 뭐 기후 온난화라든가 이런 문제가 뭐 전 부문에서 다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요. 특히 항공 분야에서는 아주 영향이 깊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다른 외국의 여러 가지 논문이라든가 연구한 분들도 이렇게 결과를 보면은 앞으로 수년 내에 이러한 현상이 점점점 증가하고 강도도 점점 세질 거다 이런 예보도 하고 있는데요. 저도 뭐 현실적으로는 거기에 공감을 합니다. 그렇습니까? 네. 원장님께서는 오래도록 또 비행을 해 오셨잖아요. 네. 실제로 그렇게 느끼십니까? 저도 뭐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기상 현상이라는 게 모든 게 다 사실은 뭐 그 기온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온도 변화가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래서 지구 전체의 온도가 변한다 그러면은 기상 현상에도 분명히 영향이 있는 거기 때문에 분명히 영향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 사고가 발생한 여객기가 보잉 777-300ER 기종이었다고 하는데요. 이거 어떤 기종입니까? 777이라는 기종 자체가 사실은 나온 지가 꽤 됐고 그다음에 대표적으로 장거리 노선에 많이 투입되는 기종이기도 하고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잘 알려진 기종이기 때문에 이미 검증이 많이 됐는데요. 사실은 이번 터뷸런스와 이 기종을 같이 연관지어서 생각하는 건 조금 개연성이 좀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 그런가요? 예, 그래서 사실 이 지점에 이 시점에 에어버스라든가 다른 항공기가 있다 하더라도 똑같은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이 딱 777, 300 시리즈 항공기다. 이렇기 때문에 사고가 났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렵다고 보입니다. 네. 그런데 이 기종이 또 2013년에 미국 샌프란시스코 공항에서 발생한 아시아나 항공 착륙 사고 기종이기도 하고 또 요즘에 뉴스에서 이제 보잉기 사고가 좀 많이 보도가 됐다 보니까 전문가들 일각에서 혹시 기체 결함 영향도 있는 게 아닌가 이런 가능성도 제기가 되고 있긴 하거든요. 물론 조사를 이제 해야 되는 입장에서 제가 지금 뭐 단언을 내리기는 사실 어려운데 보통 통상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런 기상현상하고 맞부딪혔을 때 기체 결함 때문에 이런 상황이 증가된다든가 아니면 발생했다 얘기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좀 별개의 사안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자, 이 난기류가 참 조종사 그리고 기상학자들도 예측하기 힘들고 또 지구 온난화 때문에 앞으로 더 잦아질 거라고 하니까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는지 그 대처법이 참 중요할 것 같은데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난기류를 우리가 만났을 때 피해를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사실은 뭐 제일 유일한 방법은 제가 항상 이제 여기저기 다니면서 하는 얘기가 좌석 벨트를 착용하라고 하는 거를 강조하는데요. 물론 이제 화장실을 간다든가 이럴 때는 어쩔 수 없이 이제 뭐 풀 수밖에 없죠. 네. 그렇지만 돌아와서 잠을 잔다든가 지금처럼 식사를 한다든가 이럴 때라도 좌석 벨트를 매는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이제 이번에 사망자 같은 경우는 뭐 그 사망자가 발생했긴 했지만 심장병이라는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별개로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좌석 벨트 착용이 어떻게 보면 유일한 방지책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기내에서는 화장실을 가거나 할 때 외에는 거의 모든 순간에 안전벨트를 꼭 착용을 하셔야겠습니다. 자, 그리고 좌석에 앉아있는 승객보다 기내에서 서서 일하는 승무원의 경우에는 부상 위험이 더 클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승무원을 위한 대책도 필요할 것 같아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최근에 발생한 그런 그 사고들이 승객보다는 승무원들한테 더 많이 발생을 해왔기 때문에 객실 승무원들에 대한 어떤 대책이랄까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예. 딱히 무슨 뭐 이 서비스를 해야 되는 입장에서
예를 들어서 어디 회피를 한다든가 어디 숨어 있을 수는 없는 거니까 대신 어떻게 보면 회사에서 이런 이 난기류가 예상되는 어떤 지점이라든가 예상되는 어떤 구간에서는 서비스를 뒤로 미룬다든가 아니면 미리 해서 빨리 치워버린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좀 조절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김인규 한국항공대 비행교육원 원장과 난기류로 인한 사고와 대처법까지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